하나금융투자 윤여민 팀장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유가 공포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보시다시피 코스닥은 장중에 또 10% 넘는 급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독 아시아 증시 내에서도 우리 증시의 낙폭이 뼈아프게 느껴지는데요. 코스닥은 단숨에 432.14포인트까지 내려왔고요. 코스피도 현재 8.2% 급락하면서 1,460.7포인트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저유가 기조 당분간 좀 지속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한번 들여다볼게요. 우선 간밤에 WTI 기준으로 24% 넘게 폭락을 했거든요. 네. 유가 추이를 보시면 마치 주식 한 종목의 주가가 떨어지듯이 떨어졌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좀 크게 두 가지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 네. 코로나19 관련돼서 지금 사실은 글로벌적으로 지금 확산세가 세지다 보니까 이런 이제 어떤 수요라든지 공급에 상당히 어떤 문제가 생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네. 앞서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러시아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떤 감산의 합의가 좀 실패를 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공급과 수요가 상당히 다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계속 유가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최근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20달러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10달러까지도 갈 수 있는 이제 초저유가 시대로 접어들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은 이제 유가가 많이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공급 과잉이 꼽혔었잖아요. 네. 근데 앞서 애널리스트 분께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이전과는 다른 이유로 유가가 떨어지는 것점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 때문인데 무엇을 짚어봐야 될까요? 일단은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네. 결국 공급 과잉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감산을 함으로써 좀 공급을 조절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수요에도 문제가 생긴 것으로 좀 수요와 공급 둘 다요. 둘 다 문제가 생긴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얼핏 생각해 보면 저유가 시대가 되면 어떻게 보면 기름을 좀 싸게 사서 좀 어떻게 보면 좀 비싸게 살 수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마진을 좀 많이 남길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런 완제품을 사는 사람들의 어떤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되고 또 이제 수출이 막히게 되다 보면 네. 결국은 원재료가 싸진다 한들 완제품이 팔리지 않기 때문에 네. 결국은 양쪽 다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비 심리 자체적으로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 마진조차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석유 시장의 게임 이론을 좀 한번 자료를 통해서 전해드릴게요. 공급과 수요 측면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네. 결국은 뭐 치킨 게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은 이제 공급이 어느 정도 공급과 수요가 밸런스가 맞아 있는 상황에서 흔히 얘기해서 이제 공급자가 좀 공급을 더 올리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좀 시장을 좀 더 지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포지션을 좀 점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때 다른 공급자가 이러한 상황을 좀 어떻게 보면 회피하기 위해서 공급을 줄이게 되면 오히려 그런 공급을 줄인 어떤 공급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장에서 도태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석유 시장을 좀 특별하게 감산을 하게 된다면 시장에서 좀 도태가 되고 오히려 좀 증산을 하게 되면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좀 도미넨트 좀 이렇게 지배자 어떤 성격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감산의 합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대승적으로 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이러한 룰을 깨고 계속 증산을 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치킨 게임처럼 나중에 결국은 감산을 하지 못하는 어떤 회사가 결국은 회사의 이 시장에서 결국 물러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제로섬 게임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사우디와 러시아가 지금 첨예하게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감산을 한다면 사실 이 가격도 안정화가 되고 둘 중에 한 곳만 피해보는 곳이 없을 텐데 네. 한쪽은 감산을 하고 한쪽은 감산을 하지 않는다면 치킨 게임으로 인해서 한 곳이 피해를 보다 보니 러시아와 그리고 사우디가 그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같이 증산을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네. 결국 그렇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유가는 더 떨어지고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저유가로 인해서 타격받고 있는 업종들 하나씩 한번 볼게요. 사실 뭐 시장이 이 정도까지 된 만큼 한 업종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긴 한데요. 전통적으로 저희가 유가가 떨어지면은 석유화학 그리고 정유주들 보잖아요. 네. 한번 석유화학 산업의 영향도 살펴볼게요. 사실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땐 단기적으로, 네. 초단기적으로 좀 긍정적인 효과가 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네. 일단은 최근에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납사분해 설비죠. NCC 가동률을 100%로 올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제 유가가 하락이 되면서 원재료를 좀 절감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하락을 이기지 못해서 대부분의 업체들이 공장 폐쇄가 되고 공급량이 좀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물론 석유화학 쪽 분명히 사실은 이제 수요가 줄어들면서 어느 정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제품을 생산에 있어서는 좀 더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좀 판단하기 때문에 석유화학 섹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시장에선 해당이 안 되는 내용이긴 네. 해요. 이어서 정유주들의 흐름을 보면요. 유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지금 뭐 GS, SK이노베이션, S올리 모두 10% 넘는 폭락, 전 아까 20% 가까운 폭락까지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유주 같은 경우는 네. 어떻게 보면 2분기부터 좀 실적에 좀 호재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1분기 같은 경우는 이미 어떻게 보면 석유를 좀 비싼 값에 사왔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좀 재고 평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2분기부터는 어떻게 보면 저 유가로 인해서 좀 어떻게 보면 실적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시장에서 이러한 논리도 좀 통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유가가 좀 저유가가 좀 계속 지속이 된다면 어떤 정유 섹터 같은 경우도 2분기부터 좀 실적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이 유가 급락 상황 속에서 저희가 어떤 업종에만 국한해서 살펴보는 건 좀 아닐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이런 흐름 속에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을 굳이 골라보자면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일단은 아무래도 유틸리티 섹터 중에서 좀 한국전력이 좀 그나마 좀 눈에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일단은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 유가가 1달러 정도 과분소를 하게 되면 2천억 정도 좀 증가할 수 있는 효과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에 따라서 뭐 3분기부터 영업이익이 개선될 것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에 영업이익이 한 1조 이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역사상 최저점에 있기 때문에 저평가 수준으로서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해도 좋을 만한 종목으로 판단이 되나 일단은 시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좀 관심 종목으로 체크를 해 두시고요. 좀 저점을 다졌을 때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정리해서 지금 유가 급락에 따른 수혜주를 찾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매력적이겠네요.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모든 섹터가 지금 다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어느 섹터를 좀 권장드리긴 조금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 유가 관련돼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이 섹터라든지 종목은 한번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오히려 관망이 답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유가 공포까지도 짚어봤고요. 윤여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